겨울이면 눈부신 설경을 자랑하는 고장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새하얗게 피어나는 눈꽃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대관령을 찾습니다. (2년) 전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도 치렀는데요. 지금 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뭐 전 세계인의 그 각광을 받았고, 특히 그 IOC나 국제스키연맹 피스로부터 그 극찬을 받았던 그런 대회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물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는 너무 좀 허무하니까 주민들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었던 동계올림픽 그 후 2년. 겨울 대관령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유난히 눈을 보기 힘들었던 이번 겨울. 지난 1월 대관령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세상이 새하얀 설국으로 변신했는데요. 이런 날이면 대관령 마을 휴게소 상인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막힌 길도 문제지만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게 급선무죠. 눈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가지고. 운치 있다고 그대로 놔뒀다간 큰일을 치를 수도 있답니다. 너무 많이 무거운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 대체 눈이 얼마나 내린 걸까요? 녹아서 그렇지 한 50cm 가량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눈 많이 온 적 올해 있어요? 아니요. 초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폭설 오고 12월하고 1월 12월엔 아예 안 왔어요. 12월 초에 한 번 왔어요. 매년 눈을 보기 좀 쉽지 않아지나요? 갈수록 점점 눈이 많이 안 와요. 왜 그래요 여기도?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그렇겠죠. 아 여기도? 네, 여기도 영향력이 여름에도 많이 예전보단 더워졌어요. 제설 작업은 만만치 않지만 오랜만에 내린 눈이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눈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대관령 마을 휴게소에서 선자령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완만한 능선길이다 보니 장비와 복장만 갖춘다면 누구나 겨울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런 절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서울에서 온 부부입니다. 한 번 더. 저희 어제 뉴스에 오늘 폭설이 온다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하고 윤호는 상의 끝에 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새벽에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동심의 세계 같아요. 올해 유난히 귀하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스피치하고 아이젠트 차고 이렇게 눈 한번 밟아봅니다. 설산의 묘미는 눈보라 속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사각거리는 눈을 밟고 산을 오르며 마주하는 풍경들. 어떤 이들은 봄꽃보다 더 화려한 것이 바로 이 눈꽃이라고 하는데요. 선자령이 오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한 부부는 산 중턱에 둘만의 오붓한 카페를 차렸습니다. 5년 내에 선재량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어. 바람 부니까 눈이 이렇게 밑으로 슉 떨어진다.
여기는 매년에 한 번씩 거의 옵니다. 매년에 겨울에 꼭 이 눈도 좋고 또 그렇게 힘든 코스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네. 뭐 그런 거죠. 뒤돌아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살아온 인생 뒤돌아볼 수도 있고.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다면 주변을 돌아보며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삶의 요령이죠. 하얀 도화지로 변신한 선자령은 한 해를 정리하기도 또 시작하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해발 약 800m의 대관령 마을 휴게소에서 어른 걸음으로 2시간쯤을 걷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서. 야한테 있다 너무 환상적이고 진짜 완전 설국입니다. 겨울왕국. 겨울왕국 최고. 오늘 온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산에 많이 가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온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선자령.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12월 초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늦으면 4월 초까지 눈을 볼 수 있다는 대관령. 그 이국적 설경에 한 번 이곳을 찾아온 사람은 또 찾게 되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죠. 대관령은 예로부터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넘는 첫 관문이자 가장 힘겨운 고비였죠. 워낙 고도가 높다 보니 기온차가 심하지만 그 덕분에 생겨난 진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대관령 곳곳에 자리한 황태 덕장인데요. 명태를 빨리 말리면 딱딱한 북어가 되지만 눈보라 속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다 보면 포슬포슬하고 노릇한 황태가 됩니다. 매년 겨울이면 대관령 일대 언덕과 들판에는 수백만 마리의 명태들이 내걸리죠. 고라니 많이 뿌려졌네. 엄청 뿌려. 고라니 3개나 뿌려. 박영숙 씨는 벌써 16년째 겨울 황태 덕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거나 눈 무게에 못 이겨 바닥으로 떨어진 명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주요 임무죠. 이거 이렇게 부러진 거 오래 놔두면 고기가 꼬부라져 가지고 못 쉬게 된다. 이 빨리 발견됐으니 그렇지 상품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눈은 많이 오면 부러지기도 해요? 부러져요. 예. 이 고라니 벌써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삭은 게 많이 있죠. 사가가지고 좀 먹은 거지 좀. 특히 폭설이 내린 날은 해야 할 일이 부쩍 많아지는데요. 이 물건이 어떻게 된 물건인지 손 참 많이 가 이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 수백 번 갈 거야 아마. 최고급 황태가 되기 위해서는 코끝이 얼얼할 정도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 그리고 넉넉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손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군인들은 총이 무기지만은 난 이게 무기라고. 이거 왜냐면 이런 거. 이거 딱 떨어진 워낙 거를 추운 지역이다 보니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딱 끼워가지고 짧은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을 고심하다 보니 또 이거 이렇게 도구까지 직접 만들었다는군요. 땡기고 이렇게 하면 여기 요렇게 땡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대관령에서 생산된 황태가 맛이 좋은 데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이 지역의 특색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이게 지금 여기 아가를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 눈이 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날쯤 요거 녹으면서 속으로 또 들어가 이게. 그러다 다시 또 얼어. 예, 다시 또 얼면 이게 또 다시 또 탱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황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황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대관령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잘 견딘 녀석만이 최고급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두세 시간의 작업 끝에 오늘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눈으로 박영숙 씨도 일다운 일을 한 느낌입니다. 아, 연탄 난로가 좋긴 좋구나. 그 쩔쩔 끓래. 여기 또 따뜻하게 해놔야다가 또 장갑을 찌기야. 여긴 내 호텔. 내가 여기 자는 호텔. 여기 그럼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예, 이거 혼자. 이제 혼자라도 이제 질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외롭지 않냐고 묻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 항상 바쁘니까. 보통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20일경 되면 여기 올라와요. 아무래도 한 4월 말에서 5월 초 그때 되면 여기 이제 또 떠나야죠. 고기 따라서 올라왔다가 고기 내려가면 또 고기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 임무 끝나고 고기도 끝나고 아, 또 눈이 또 올 것 같은데 내일도 또 뭐 날씨가 좋지 않아 눈이 또 오겠는데 뭐. 잠시 쉬기로 마음을 먹었건만 박영숙 씨 얼굴이 자꾸만 창밖으로 향하는데요. 금방이라도 또 눈이 내릴 기세입니다. 덕장지기는 그 누구보다 겨울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덕장이다 보니 아직 털어내지 못한 눈이 한가득인데요.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눈을 치우는 일이 조금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때문이죠. 작년보다 조금씩 이 날이 기온이 올라가요. 이 눈을 내가지고 뭉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안다고요. 그 전에 여기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눈이 왔다 하면 이렇게 뭉쳐지질 않았어요. 그 원인은 날씨가 차니까 이 눈이 팍삭팍삭하게 얼어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도 눈빨리 날리고 어제도 눈 왔는데 금방 이게 뭉쳐지는 게 이게 날이 뜻이 되는 정도거든. 지장이 많죠. 뭐 지장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계속 가면 몇 년, 이보다 자꾸 내려가면 못하지. 걱정이죠. 지금 이거 기온이 자연이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내려간다면 오늘 같은 날씨 이 정도면 참 좋은 거예요. 예. 이보다 더 내려가면 큰일이지. 예. 지구 온난화가 대관령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지만 덕장지기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발 1,500m에 이르는 대관령의 발왕산. 이곳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키장이 있습니다. 바로 1975년 개장한 용평 스키장인데요.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올해의 용평 스키장은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스키장 근처 용품 대여점도 조용한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월 초순인데도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몇 년 전에 1월 이 정도 날짜 정도 되면은 여기 샵에 손님들 굉장히 좀 많았었죠. 많았었어요. 네, 많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밖에서 줄 서 있을 정도로 많았었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렌탈해. 그렇죠. 여기 장비가 없어서 그냥 손님들이 와서 장비가 없네 하고 다른 샵으로 갈 정도로. 네. 오히려 지금 강원도보다는 경기도권이 솔직히 더 퇴근하시고 잠깐 타시기에는 뭐 지산이나 베어스나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스키장을 찾는 이들이 줄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용품점도 생겨났습니다. 비어있는 가게들이 부쩍 눈에 띄는데요. 이 여파는 시내 상권에도 미쳤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북적이던 시내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횡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식당. 점심시간이 지나서일까요? 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에 비해서 100을 치자면 손님들이 한 40% 정도밖에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워낙 오래됐고 큰 가게라 그나마 좀 유지를 하지만 적은 가게들 영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 닫고 업종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실제로 시내 곳곳에는 임대문이라는 팻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왕국이라던 대관령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역 상인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2년 전 열린 동계올림픽을 지목합니다. 올림픽하고 흔적이 뭐 다 사라져서 뭐 관광버스 여기 관광 와서 올림픽 끝나서 올림픽 뭐 좀 보러 왔어요 하면 전혀 없어요. 뭐 올림픽 역사관을 한다든지 뭐 이게 아직까지 추진된다고 말만 들었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와닿는 건 없어요. 기대도 많고 이후의 기대도 더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못 느끼니까 주민들이 올림픽을 괜히 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2018년 겨울 세계인의 시선이 이곳 대관령으로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대단했죠.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의 평창을 올림픽 도시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개최지를 찾은 외국인은 지난달 올림픽 기간에만 110만 명, 1년 전의 14배에 이릅니다. 특히 이 기간 51개 나라 2,600여 명의 언론인들이 평창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명실상부 올림픽 도시로 각인됐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인데 대관령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썰렁해진 걸까요? 올림픽 당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던 이곳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적함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택시 기사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많나요? 없어요. 올림픽 전엔 그래도 그런 데를 썼는데 올림픽 지나고 나서부터 손님이 더 없어요. 뭐 손님이 없으니까 뭐 기사들 막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 나오는 사람도 떨어져 있고 그렇죠. 몇 년 전부터 못해요? 손님 왔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전부터 못하지. 한 2, 3년 전부터. 그때는 나오면 그래도 좀 일당 정도는 챙겨갔는데 이제는 일당이 아니면 하품값도 못 찾아. 네, 맞습니다. 달래는 올림픽 이후 대관령의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기대는 사실 많이 했죠.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올림픽 했으니까 올림픽 유정물이 잘 들어서서 이쪽에 오면은 양떼 목장도 오고 개폐시장에 여기 이제
이제 여기도 이제 관람할 것이다 해서 사람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사이드 쪽에만 갔다가 실에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니까 예, 그게 너무 썰렁해요. 진짜 너무 썰렁해요. 동계올림픽을 통해 밀물처럼 들어온 인파는 폐막과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올림픽 구조물만이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속상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 위해 용평 스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대관령 출신 스키인 홍인기 씨를 만났는데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오랜 세월 평창군 스키협회를 이끌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켜본 산 증인이죠. 지금 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뭐 전 세계인의 그 각광을 받았고 특히 그 IOC나 국제스키연맹 피스로부터 그 극찬을 받았던 그런 대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내외 분들이 이 평창 올림픽 도시에 찾아오면은 사실 그 볼거리 또 먹거리 뭐 보여줄 게 지금 올림픽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과 홍인기 씨의 인연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 활강용 스키가 없었던 1980년에 미국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홍인기 씨.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이 플래그가 1980년도 미국 레이크 브레스트의 기문입니다. 기문. 그 후로도 선수와 지도자 자격으로 세계 각국의 동계올림픽을 경험해 왔습니다. 고향 대관령에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데요. 바로 집 앞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한 건물 때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2018년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식 장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개폐식 장소보다는 대형 큰 건물, 대형 물류 창고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개폐회식 전용 시설인 올림픽 스타디움이 설치됐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올림픽 이후 성화대와 본부석 일부만 남겨두고 철거된 상태인데요. 홍인기 씨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원래 4층이었었는데 2층은 철거하고 이거 앞으로 그 계획은 평화올림픽 기념관으로 만들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2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 지금 평창을 찾는 국내의 분들 올림픽 개최 도시라고는 하지만은 포토존 하나 없고 정말 좀 썰렁하기 때문에 이거장 출신으로서 또 스키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철거를 염두에 두고 지은 스타디움이라지만 주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개폐식장 근처에는 올림픽 경기를 치렀던 스키점프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림픽 이후에도 여러 대회를 유치해 왔는데요. 하지만 시설 운영에 있어선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점프장인데 제설 작업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코스 상태를 정비를 안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훈련하는 선수도 지금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시설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는 지역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매년 1월이면 대관령에서는 눈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겨울은 눈이 부족해 일주일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축제를 치르기 위해 인공 눈을 활용해야 했죠. 이런 대관령의 변화를 관광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많이 변했는데요, 뭐. 예전하고 예전보다 많이 예전 변했어요. 시골 옛날에는 뭐 홀벌판이었어요.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럼. 그럼요. 예. 많이 좋아졌고. 좋아지긴 했지만 여보 왜 올림픽 한 적은 별로 없잖아. 예, 그렇지. 그런 거는 좀 아쉽죠. 어떤 게요? 어떤 게? 올림픽을 치러 때는 뭐 이런 끝나고 나서의 남은 여운이 없는 거죠, 좀. 식당도 보니까 많이 죽어가는 것 같고. 상권이? 예, 상권도 되려 막 활성화됐다기보다 건물은 일단 활성화됐지만 안에 있는 경기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올림픽을 치렀다는 어떤 확실한 보이는 시설물 같은 것도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요. 뭐 그런 게 좀 뭐랄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러니 지역 주민들의 속은 오죽할까요? 매년 노점에서 눈꽃 축제를 지켜봤다는 심교철 씨. 올림픽 다 지니고 나서는 뭐 관광객들이 오긴 좀 오는데 남아 있는 게 없죠. 여기 뭐 남아 있어야 큰 건물, 큰 건물들. 서민들이 때는 올림픽 지니고 더 안 좋아졌죠.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올림픽이었지만 축제가 끝난 자리에는 주민들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사실 이렇게 실망이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헝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봉래 씨. 주차장 한켠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있는데요. 8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채운 것,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품입니다. 한 5,000점 이상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평창의 유산이라고, 올림픽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 하나, 또 굿즈 하나, 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것들도 평창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올림픽의 열정적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IOC 위원장이 발표를 할 때 그때 그 장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환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장소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태극기 티를 입고 저희들이 10년을 넘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유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남아공 그 현지에서 그냥 뭐 말을 못하고 그냥 거의 주민들을 울기만 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준비하느라고 또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이 더 컸나 봅니다. 올림픽만 되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경기장도 다시 이렇게 해주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바뀌고 이러면은 많은 이제 볼거리라든가 이제 놀거리, 쉴거리, 뭐 먹거리가 많이 생길 줄 알았죠. 그리고 군이나 조직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인구 8만 도시로 만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구 8만 명 이상만 지금 4,500명, 5,0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8만 명씩 되면은 이거는 자부급장소도 가능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만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대를 했으니까 다들 열심히 주민들이 봉사를 했죠. 자비를 들여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응원 다니고 했던 부분들이 그랬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막상 오히려 올림픽 하기 전보다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왔죠.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관령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대관령을 찾았다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매료된 사람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 접근성이 참 좋아졌죠.
대관령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기반 시설, 도로라든가 철도 뭐 이런 기반 시설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게 숙박형이 이렇게 주무시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일일 생활권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려왔다 낮에 놀고 저녁에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면서 대관령 근처에도 KTX역이 생겼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진부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덕분에 서울과 대관령은 일일 생활권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물론 뭐 저 동계올림픽 전에는 여기 없었으니까 좀 그런데 여기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손님이 좀 아무래도 관광객이 저 KTX를 조금 이용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원래 숙박을 해야 되는데 뭐 도로가 좋다 보니 뭐 요즘 관광객들 등산 와도 잠깐 뭐 아침에 차 타면 타고 내려오면은 하루 종일 구경 다 하고 바로 저녁 때 시큰 귀가할 수 있는 그 여유적인 교통이 되니까 그렇게 막. 너무 편리해진 교통 때문에 대관령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생긴 외곽도로로 인해 대관령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됐죠. 관광객들은 더 이상 대관령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숙박업계입니다. 동계올림픽 전후로 대형 숙박시설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올림픽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소규모로 펜션을 운영해오던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이 남아돕니다. 옛날에는 1월 달 괜찮았죠. 애들이 방학을 11월 20일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 되면 시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즌이고 뭐가 없어요. 주말에 이제 가끔 몇 개씩 차고 그다음에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방들로 다 있는. 네. 유지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이거. 많이 들어요. 왜냐면 광고해야죠. 광고 안 하면 또 오나요? 그나마 또 광고를 해야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심야 전기니까 계속 틀어놔야죠. 그래야 손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계속 틀어나기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오죠. 이웃 펜션 역시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는데요. 겨울에 우리가 시즌이잖아요. 어땠어? 나 한 팀 있었어. 어이구 그다음에 다행이다 야. 거기 쳐다보지. 안 온다니. 전화. 소규모 펜션에서는 손님 한 명 유치하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차가 꼬리를 물고 가더라. 매일 눈만 뜨면 자꾸만 큰 호텔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박근금을 뭐 죽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전기세 안 내면 저기 자르잖아. 집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큰 뭐 나 저 왜 호텔이니 뭐 아니 뭐 다들 크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또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막 전부 다 그냥 저 홈페이지다가 세일 해가지고 패키지로 막 세일해갖고 막 팔아요. 그래 우리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아유 작년에도 똑같아요. 올림픽 되고부터는 아예 아주 안 돼요. 올림픽 끝나고부터는. 그리고 또 눈도 안 와요 또. 그래도 눈이라도 오면 옛날 손님들 그래도 눈 설경 찍으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안 오지. 또 그 뭐 스키도 많이 줄었나 봐요. 스키 인구가 예전보다. 그래도 올림픽 끝나면 저희는 전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손님 오면 좀 하려고 저희 강원도 자체에서 저희를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간 낭비해서 그런 것도 배웠어요. 그래도 니하오도 배우고 뭐 그랬는데 손님이 와야지 뭐 니하오를 하든 뭘 하든 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무기력해요. 아니 뭐 그런데다 저 대관령 주민들 모두 올림픽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핥히고 간 것은 지역의 경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창에서 나고 자란 김남돈 씨는 여유가 있는 날이면 카메라를 들고 대관령 곳곳을 누빕니다. 벌써 10여 년째 대관령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죠. 특히 잊혀선 안 될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장모님이 계속 사셨던 곳인데 동계올림픽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기 이 땅이 팔려서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다 이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바위 이런 거밖에 없는데 원래 여기 한 10여 가구 정도의 노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여기다 뭔가 그런 리조트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소박하고 정겨웠던 시골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저희 장모님은 이 옆에 연립 아파트에 다시 새 들어가 계시고요. 다 뭐 강릉에 내려가신 분도 있고, 뿔뿔이 흩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며 누군가는 이렇게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잃었고 늘 마주하던 이웃과 이별해야 했죠. 잘 보존된 자연은 그 자체로 귀한 관광 자원입니다. 올림픽 시설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이곳은 김남돈 씨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이 일몰 때 풍경이 너무 좋아서 눈이 오거나 뭐 여름에도 계속 그 사진 작가분들이 와서 작업 사진을 찍고 왔던 곳이고요. 지금은 이 주차장으로 다 변해서 나무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주차장과 맞바꾼 소나무 한 그루.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대관령의 풍경입니다. 하얗게 펼쳐진 설원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쪽 부분부터 저기까지가 다 산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 깎여서 없어졌고요. 뭐 옛날 모습이라면 저 뒤쪽에 낙엽성 정도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연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훼손되어 버린 걸까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노동하는 삶에 깃든 소박한 풍취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예전에는 필요한 도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하루에 차 몇 대 안 지나가는 그런 도로도 만들어놨고, 그게 어떤 산을 깎든지 뭐 이러면서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이 주차장이 지금은 필요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보름 동안 인구 유입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넓게 만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리고 좀 자연과 친화적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지나온 대관령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황병산 자락에 위치한 대관령 눈꽃 마을. 눈이 소복히 내린 다음 날, 마을 주민 최종근 씨는 뒷산을 오릅니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데.
앙상하게 뻗은 나무들 사이에서 선택한 녀석은 다른 나무를 감고 오른 덩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꽤 억세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걸로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됐어.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달의 넝쿨. 달의 넝쿨? 예. 이걸 뭐 만드시게요? 아, 요거 설피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설피 테두리. 옛날부터 이걸로 했어요? 아, 옛날에 이제 머루나무하고 다래나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했죠. 왜 그거를 사용했어요? 여기 이제 잘 부러지도 않고 물도 안 먹어요. 마르면은 물도 안 먹고 그래서 이 어른들이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보니 이 나무만 두 가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배웠죠. 아, 이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설피하고 전통 썰매는 각 가정마다 한 컬레씩 다 있어야 돼요. 가정 도구 필수품이지. 설피는 눈 쌓인 길을 쉽게 걸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덧신인데요. 이렇게 굵은 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관령에 눈 많이 왔어요? 아, 옛날에는 2, 3m 왔죠. 2, 3m? 예. 뭐 3, 4일씩 고립되고 옆집에 사는지 뭐 간반이 잘못됐는지 3일 돼야 확인한다고. 자기 집에 앞에 마당엔 눈이 쌓여 자기 마당도 못 치는데 뭐 그냥 다 밟고 다녔지. 설피 신고 눈을 밟고 그 우로 다녔지. 치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눈. 지금은 누구도 쓰지 않아 유물이 되어버렸지만 이렇게 눈이 온 다음 날이면 최종근 씨는 그 옛날 신던 설피를 만듭니다. 나무를 손질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불을 피워야 하는데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 딱딱하던 나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 설피태를 잘 휘게끔 만들려고 이 불에 이제 말은 불에 굽는 거지. 삶아도 되고 불에 이렇게 태워서 살짝 휘어도 되고 잘 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휘어져도 부러지거든. 대관령 사람들에게 설피는 단순한 이동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폭설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며칠씩 고립되는 날이 많았던 겨울. 주민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산에서 직접 식량을 구해야 했는데요. 그때 설피는 생존 도구가 되어주었죠.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딱 그 길이 다 막히고 이러면은 말하자면 뭐 고기도 없고 단백질 공급이 안 되니까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나 노루, 사슴 뭐 이렇게 그런 짐승을 잡아야만 저 명절도 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 도구도 여기 사용되고 설피태를 만들고 전통 썰매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냥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겨울 나기를 했죠. 단순해 보여도 만들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이게 손이 많이 가지 이게. 그리고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기 때문에 정성을 잘 들이고 산에 다니고 멧돼지 왔는데 따라가다 이 망가지고 끊어지면 돼지 놓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성을 잘 들이고 만들 때 오늘 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게 해주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감지. 길게 늘어뜨린 노끈은 신발끈 역할을 하는데요. 항상 신고. 어디 잘 맞는지 한번 신어볼까요? 말 그대로 명품 수제화가 따로 없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 뭐예요? 이게 옛날 전통 썰매입니다. 우리 조선 썰매라기도 하고 사냥 썰매기도 하고 이러는데 스키의 원조지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썰매. 옛날에 이제 이 세트가 요거 전통 썰매, 설피, 이 주루목. 주루목 여기 세 가지가 있어야 사냥을 가고 떠나올 수 있어요. 집집마다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지프로 만든 망태기, 주름옥까지 걸치면 사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전통 복장을 하고 멧돼지를 사냥하는 이 독특한 문화는 황병산 사냥놀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의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역할을 했죠. 동계올림픽 유치하느라고 우리가 한 12년 동안 걸려서 저 전통 썰매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사냥놀이라는 그 이제 민속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이러고 해서 이제 결국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이 됐는데, 그리고 뭐 올림픽 기간에는 우리가 강릉도 공연 가고 여기 평창 여기도 공연하고 그래서 아 우리 지역이 이제는 뭐 살판 났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올림픽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사람이 더 없어요. 옛날부터. 옛날에는 진짜 시골의 그 풍서가 느껴졌지요. 뭐 화점이 있고 같이 이럴 때는 서른만 해도 막걸리 한 잔 먹고 안부 물고 어른들 뭐 잘 계시냐고 했는데, 이제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발전되고 이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면이나 옛날 아기자기한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봐야죠. 외지 분들이 오셔도 결국은 그분들이 다 자연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우리 농사꾼들하고 같이 융합이 잘 돼서 서로 한 주민처럼 옛날 모습으로 그런 돌아옴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매서운 바람과 풍부한 눈을 자랑하는 대관령은 그 자체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고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과 묵묵히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죠. 이들이 빚어내는 소박한 삶의 정취가 올림픽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대관령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